자, 이번 시간은 이제 534 맨 아래 등록 절차 여길 차례죠. 등록 절차는 그 예규에 있는 거니까 시험에는 안 물어봐요. 뭐 지방법원에 등록을 신청하고 밑에 서류도 쭉 갖춰내고 수수료도 내고 등록을 해주고 뭐 등록증을 주고 이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다 지나가세요. 6번은 다 패스. 시험에 안 나오고 오른쪽 맨 아래 등록증 교부 여기로 할게요. 7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좋아. 다음 페이지. 뭐 재교부 신청 이런 얘기는 지나가시고 8번 개시 의무. 그렇죠. 이제 액자 거래야죠.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개공은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표 그 밖에 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밑에 예규에 정할 내용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그 기억 니은 이거는 그 법의 규칙에도 써 있죠. 디귿번을 안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냥 동그라미 1번 문장을 그냥 그대로 냅니다. 그대로.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 그다음에 수수료표 이걸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러면 5로 풀면 됩니다. 그다음에 휴업과 폐업과 보죠. 휴업과 폐업은 작년 5월 달에 신설되었거든요. 이 매수신청 대리 규칙이 2006년에 만들어졌잖아요. 2006년에 만들어지면서 세상에 10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을 안 하더니 작년에 뭔 일인가? 작년 뭔 일인가? 11년 만에 현대에 맞게, 현재에 맞게 용어도 바꾸고 막 그랬었어요. 네. 어지간히 안 고치다 했더니 드디어 고쳤네요. 휴폐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 매수신청 대리만 별도로 휴업, 매수신청 대리만 별도로 폐업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등록이 두 개잖아요. 중개업의 등록도 있고 매수신청 대리 등록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제도가 없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게 매수신청 대리만 폐업하는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전체를 다 폐업할 수는 없잖아요. 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업만 별도로 휴폐업하는 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3월을 초과하는 휴업, 또 폐업, 또 휴업한 매수신청 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여기 또 특이하게 감독법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감독법원이 어디예요? 지방법원이지. 왜냐하면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감독법원은 지방법원인데 감독법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시험에도 감독법원이라고 될 거예요. 감독법원 이럴 때 X 이렇게 풀지 마시고 O 이렇게 풀 줄 알면 됩니다. 중개업이랑 나머지 숫자는 똑같죠. 3월 초가.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예외가 없잖아요. 지금 예외가. 우리 중개업을 할 때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질병, 요양, 징지, 비병, 취약 등의 사유가 있을 땐 6월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아파도 안 돼. 아파도 안 됩니다.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게. 6월을 초과할 거라면 폐업하라는 얘기지. 어쨌건 6월 초과할 수 없어. 예외가 없어,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 휴폐업 제도가 있다. 감독법원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셨고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배우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할 건 이거죠. 그러니까 자, 경매 매수신청 대리를 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드디어 누굴 만나서 이제는 위민이라고 불러요. 나에게 대리권을 주는 거니까 위민으로부터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거죠. 위임을 받아서 개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리 행위 7가지를 지금부터 배운다 이거죠. 그래서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기 밑줄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 7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다음 7가지 행위는 전부 다 매각기일, 입찰하는 날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 입찰을 대리하는 거니까 매각기일에 하는 일들이야 전부 다. 1번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이게 뭐예요? 그 최저 매각가 10분의 1,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매수신청 보증을 집행건에게 제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입찰표 작성 제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입찰표 내면서 돈 내는 거. 자, 다시 뭐라고요? 입찰표 내면서 돈 내는 거 대리할 수 있다. 다음 차순위 매수 신고. 아유 아깝게 2등 했네.
차순위 매수 신고도 대리할 수 있다. 5 이렇게 푸시고 4번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이거지. 떨어져 돈 받고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 오른쪽 가로 보면 민사집행법 115조 3항, 142조 6항 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아까 경매 절차 공부할 때 그게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3등부터 꼴등까지는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매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저기 대금 납부. 매수인이 대금을 다 냈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취득하면 그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 보증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5번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 아까 우리 경매 절차에서 배웠잖아요. 을 지분이 경매되잖아요. 이때 A가 입찰해서 1등 되었다. 이때 갑은 채무자 지분이 아닌 다른 지분 소유자는 저 A와 같은 가격으로 내가 우선 매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공이 갑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다고. 그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도 대리할 수 있다고. 6번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그 임대주택의 우선 매도 신고도 대리할 수 있다고. 7번 공유자나 임차인이 우선 매도 신고를 했어. 우선 매도 신고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최고가 매수 신고였던 사람은 자동으로 뭐로 밀리지? 차순위로 밀리게 되죠. 그 차순위 주의를 뭐 하는 거? 포기하는 행위도 대리할 수 있다. 그럼 이쪽도 대리인이었네. 그럼 입찰정에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들만 다 모여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7가지 할 수 있다고. 7가지. 7가지 아닌 건 못하는 거예요, 이제. 못하는 거, 아닌 거 못하는데 밑에다가 적어 보실래요? 자, 즉시 항고. 즉시 항고 X.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7가지 아닌 건 못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인도 명령 못한다.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네요. 명도 소송 이런 거는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항고나 또는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변호사만 하는 일이죠. 대리니까 대리. 즉시 항고를 대리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못하는 거래요. 입찰장이 하는 7가지만. 입찰표 작성, 제출, 입찰 해놓으면서 돈 내는 거, 아깝게 차순위 신고하는 거, 떨어져 돈 받고 집에 가는 거,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 우선 포기하기 이렇게 뭐라고요? 우선 포기하기. 7가지만 할 수 있다. 자, 오른쪽 올라갑니다. 그럼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입광공이지요. 입광공. 여러분 임목도 등기된 거고요. 등기된 수목집단이고 저당권이 주된 목적입니다. 임목도 경매가 되거든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예를 들어 공장재단이면 토지, 건축물, 각종 기계, 설비 이걸 묶어서 한 개 부동산을 만든 것 등기부 있고 이것도 저당권 목적이잖아요. 경매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밑에 써드렸죠. 밑에 써드리니까 필기 안 하겠습니다. 밑에 써드렸으니까. 저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책이? 모든 게 다 적혀 있잖아요. 웬만한 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 다 적혀 있어요. 입광공, 중개대상물이죠. O.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X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기억나시나요? 토지, 건축물, 그다음에 주, 시, 건택, 도공산 7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개대상물 O, 부동산 거래 신고 X,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O. 그러니까 입광공은 맨 앞에와 맨 끝에 있다 이렇게 외우면 돼.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임목, 광업, 공장재단은 맨 앞에 중개대상물, 맨 끝에 경매대상물 이게 2군데에 들어있다. 매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 7가지 봤고 어떤 대상물을 할 수 있냐 봤지. 그럼 이제 본격적인 대리 행위를 시작해야죠. 의뢰인을 만나야죠. 이제 자, 신흥성실 의무. 자, 이건 읽고만 가시면 돼. 개공은 신호와 성실로 공정하게 대리 업무를 수행해라. 우리 법조문 중개사법 보고 베낀 거예요, 다. 2번. 개공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것도 다 중개사법 보고 베낀 거죠. 3번. 개공은 매각 절차 적정과
매각 장소 질서 유지를 위해 민사집행법 규정과 집행관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런 문장은 좀 눈에 익혀놔야죠. 이런 거 뭐 틀리게 내지는 않을 거고 이런 게 나오면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걸 아느냐 이거지. 자, 이제 드디어 이렇게 기본 윤리를 갖춘 다음에 사건 카드 작성. 사건 카드를 처음 만날 때 쓰는 거예요. 고객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좀 거창하죠. 사건 카드. 경매를 사건이라 하거든요. 경매, 사건. 그래서 사건 카드를 합니다. 법조계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사건 카드는 그냥 고객 카드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자, 개공은 사건 카드를 비치합니다. 비치하는데 사건 카드는 서식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541쪽에 있습니다. 541쪽을 잠시 보시겠어요? 서식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하면 돼요. 사건 카드. 자, 이 자가 찾아왔어요. 저 경매로 집 사고 싶어요 라고 찾아온 거예요.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찾아왔으면 개공이 어서 오세요. 제가 개업한 지 한 달 됐는데 첫 손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탁자에 앉아서 사건 카드를 꺼내는 거지. 그런 다음에 1년 번호 쓰겠지. 메뉴 1년 번호. 2006년인데 지금 2018년이죠. 숫자 바꿀 걸 죄송합니다. 2018년 넘버 1. 당신 내 올해 첫 고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주소 성명 써야 되겠지. 제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위임일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런 거 쓰겠지.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연월일 쓰는 거예요. 저 밑에 연월일 오늘 며칠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개공이 이제 위임일한테 물어봐요. 원하는 게 뭐예요? 뭘 사고 싶어요? 저는요 아파트요. 아파트고요. 면적은 이 정도고 지역은 어디고 그리고 저는 가격은 이 정도를 원해요. 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저는 이런 걸 원해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개공은 알맞는 물건을 선정을 해야 되겠지. 알맞는 물건 선정해서 얘한테 이따가 확인 설명을 해. 이 물건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설명했더니 위임인이 마음에 든대. 그걸로 해달래. 자, 이걸로 입찰대리 해주세요. 그랬더니 개공이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따가 위임계약이 체결돼. 자, 위임계약이 딱 체결되면 이때 이 물건으로 입찰대리 하기로 했음이라고 적는 거거든. 그게 바로 뭐냐? 맨 위에 경매 사건 번호, 어디 지방법원, 어디 지원, 타경, 경매 사건 번호는 타경이라는 걸 써요. 예를 들면 2018 타경 빵빵빵빵 1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진다고. 자, 물건 번호 쓰고 그다음 부동산의 표시 다 적겠지. 적고 이제 보수는 이따 적고요. 그다음 위임 내용 보세요. 밑에 위임 내용.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매수 신청 대리 딱 체크하는 거지. 매수 신청 대리 체크하고 위임 일자 적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서 입찰 대리 하는 거야. 입찰 대리 했습니다. 했더니 1등 했어. 1등. 1등하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임인이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나 이제 뭐 받는 거야? 수수료 받는 거지. 수수료 받아서 저 밑에 결과, 저 아래쪽에 결과는 입찰에 참가하여 매수의 성공, 체크. 뭐 실패일 수도 있지. 아예 입찰을 안 할 수도 있고. 자, 성공 했으면 이제 뭐 받아야 돼? 돈 받아야지, 돈. 자, 보수액 올라가서 보수액 지금 우리 뭐 했어? 매수 신청 대리 했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는 얼마 보수 적는다. 이게 보수 적는 거야. 받은 거 적고. 다 끝난 거지, 이제. 다 끝난 거고 맨 밑에다가 서명 날인하고 내가 이걸 갖고 보관하는 겁니다. 너한테 주진 않고. 이건 고객 카드니까. 이게 바로 뭐다? 사건 카드라고. 사건 카드를 한번 이해해 본 거예요. 다시 이제 537로 옵니다. 법 조문만 아시면 돼. 자, 개공은 사건 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 사건 카드의 일련 번호, 경매 사건 번호, 위임받은 열흘일, 보수액, 주소 성명 이런 거 안 읽어도 돼. 이런 걸 적고 그다음 서명 날인하고 5년간 보존해라. 거기는 서명 날인 네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서명 및 날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서명 날인 이렇게 붙였어요. 시험에도 붙여서 나오니까 서명 및 날인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 예. 잘났어. 니네들은 그렇게 쓴대잖아요. 얘네들은 법조계 사람들은 서명 날인 이렇게 붙여 쓴대잖아요. 잘났어. 우리 그냥 그대로 따르시면 돼. 5년간 보존해라. 이 동네는 3년은 없어. 5년짜리만 나올 거예요. 다음 인장 사용 중요합니다. 서명 날인할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했던 그 인장을 사용해야 돼. 우리 등록헌장에 등록했던. 그러니까
중개도장 또 경매도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개도장 가지고 계속 사용하라는 의미예요. 자, 밑에 주의 서명 날인 네 글자는 서명과 날인을 다 하는 거다. 그리고 서명 날인은 지금부터 3번 나온다. 3번 나오는데 사건 카드 한 번, 또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나올 거고 이따가 보수 영수증도 있어. 서식이. 여기에 3번 서명 날인 하게 돼. 중개도장을 3번 찍어 이렇게. 자, 뒤로 갑니다. 일단은 어디까지 온 거냐면 사건 카드에다가는 전체 내용을 다 쓰는 거지만 일단 여기까지 사건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명, 인적사항 쓰고 위임받은 연월일 쓰고 쓴 다음에 이제 개공이 물어보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이런 걸 원해요. 이런 걸로 입찰 대리 해주세요. 이런 의미야.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확인 설명.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입니다. 매수 신청 위임받은 경우 이게 저는 이런 걸 원해요. 이런 뜻이야. 이렇게 메모하셔도 그렇게 적으셔도 돼. 자, 위임인이 저는 이런 걸 원해요. 네. 사건을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거야. 이런 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공은 권리관계, 경제력 가치, 매수인이 부담할 사항 3가지를 설명하라. 3가지를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상 증명서 등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 설명상 3가지가 뭐라고요? 권리관계, 경제력 가치,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사항. 특히 시험에는 이 경제력 가치를 가장 조회했습니다. 자, 기타 등등 나머진 예규에 정하는데 예규에 있는 건 시험에 안 물어본댔죠. 예규 안에 거기 권리 있고 그 다음에 경제력 가치 있고 그다음 부담사항 있잖아요. 이거 말고 더 있는데 나머지는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3개만 물어보는 거니까. 규칙에 3개만 있으니까요. 이렇게 외우세요. 남자친구 이름은 권리, 여자친구 이름은 경제가 아니고 경하. 기억하세요. 경제하면 여자 이름 이상하잖아. 경하. 자, 다시 남친은 뭐? 남친은 권리, 여친은 경하. 따라서 해보세요. 다시 우리 오랜만에 따라서 하네. 자, 남친은 누구? 권리, 여친은 경하. 둘이 학교 CC였어. CC였고 둘이 이제 졸업하고 결혼했지. 결혼하고 딸을 낳았어. 딸을 낳는 딸이 부담 인수할 사항. 매수인이 부담할 사항. 죄송합니다. 여기 부담 인수인데 부담이라고 해야지. 부담할 사항. 딸이 엄청 부담스럽게 생겼어. 그렇게 외워요. 죄송합니다. 아까 인수라 잘못 썼어요. 부담 인수할 사항인데, 자, 부담할 사항이라고 하면 돼. 자, 딸이 어떻게 생겼다고? 부담스럽게 생겼다고. 다시 남친은 이름이 뭐? 권리, 여친은 경하, 딸은 부담스럽게 생겼습니다. 날 낳자마자 부부가 한 말이, 야, 우리 적금 들자.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자, 이걸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자, 확인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위임인이 오케이, 이걸로 사주세요. 청약, 개공이 알았어요. 승낙. 그래서 무슨 계약? 위임 계약이 이제 체결됩니다. 양가로 4번, 반가로 1번. 개공은 위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임 계약을 체결했으면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 작성하라. 서명 날인하라. 위임인에게 이제 교부도 해야지. 그리고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해라. 5년짜리만 2번 나옵니다. 우리 중개 쪽 확인 설명서 3년이었죠. 여기는 5년. 5년짜리는 딱 2번만 나와요.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더 이상 5년 없어 이제. 없고 서명 날인할 땐 밑에 중개사법상 인장을 사용해라. 자, 드디어 이제 개공은 확인 설명서 써서 주었고 이제 뭘 하러 가야 돼 이제? 입찰을 하러 가야지. 합니다. 그대는 떠났습니다. 법원으로 떠납니다. 법원에 가서 대리 행위를 하는 방법. 자, 1번.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권 범위에 규정된 7가지, 아까 7가지 대리 행위를 할 때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야 됩니다. 내가 대리인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문서를 내야 되겠지. 그래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 이것만 내면 됩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 등록증 사본. 예를 들어서 입찰표 썼어. 입찰표는 지금 여기 서식 없지만요.
민사집행법에 있는 서식이니까 입찰표에 보면은 뭐 사건 번호 쓰겠지 또. 사건 번호. 그리고 어디 법원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본인 있고 대리인 있거든요. 내가 직접 입찰하는 건 본인만 쓰는 거고요. 대리인이면 본인 아무개, 대리인 아무개 이렇게 입찰표를 써요. 입찰표를 쓴 다음에 뒤에는 위임장 붙이고 또 인감증명서 붙이고 또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붙여내라 이거야. 그럼 대리인 등록증 사본은 왜 내냐? 나는 지방법원에 등록한 자라는 걸 증명해야지. 나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해야만 경매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라. 그래서 인감증명서 처분된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등록증 사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2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매수 신청 대리권 범위에 규정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한 번만 내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할 때마다 계속 냅니까? 그래서 같은 날 다른 장소는 또 내야지. 다른 날 같은 장소는 또 내야 되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내면 앞으로 영영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는 한 번만 내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다음 3번. 아까 법인은요. 전 시간에 배웠죠. 경매 실무 교육을 대표자만 받았죠. 그래서 대표자가 직접 입찰 대리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아까 1번에 냈던 거 말고도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내야 된다. 대표자가 입찰 대리하니까 나 대표자다라는 자격 증명 문서 대표적으로 뭐 법인 등기상 증명서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걸 추가로 내라. 4번도 여러 번 나왔어요. 개공은 대리 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개공이 직접 출석해야 돼. 자, 소공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개공이 직접 출석해야 돼. 보조원은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고. 자, 오른쪽에 위임장 내용 패스. 자, 보수. 드디어 몇 등? 1등. 1등에서 금이 환영했습니다. 이제 뭐 받아야 돼? 보수 받아야지. 자,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야 됩니다.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예규에 보수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다행이죠. 보수는 예규에 규정돼 있으니 얼마인지 안 물어봐요. 얼마인지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수 외의 명목으로 보수를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설명 중요합니다.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언제 설명해라? 위임계약 전에 미리 설명해라. 거기 별표입니다. 위임계약 전에 미리 설명해야 돼. 위임계약이 체결된 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면 아까 개공이 이자가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했더니 개공이 확인 설명했죠. 권리, 경하, 부담 설명했죠. 설명했더니 위임인이 뿅 갔죠. 뿅 가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장님. 빨리 사주세요. 했더니 개공이 정신 차려. 500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도 사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위임계약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가 너무 흥분할까 봐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고 돈 얘기를 하라고. 돈 얘기 언제? 위임계약 전에. 위임계약 전에 미리 설명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보수를 받았어. 보수 받았으면 이제 영수증을 써주라는 얘기인데, 자, 1번 좀 특이한 제도죠. 개공은 보수 받았으면 예규 양식에 의한 영수증 작성, 서명 날인해서 교부해라. 우리 중개보수,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는 영수증 제도가 없죠. 없고 확인설명서에다가 보수를 적잖아요, 우리가. 뭐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중개보수는 확인설명서에 적어요. 근데 여기는 확인설명서에 적는 게 아니라 예규 양식에 따른 영수증을 써주는 거로 영수증이 서식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왜 중개사법하고 달라지냐면 옛날에 보고 베끼다가 잘못 베껴서 그래 이게. 예전에 2006년에 이 대법원 규칙이 만들어질 때 그때 공인중개사법 전면 개정이 있었고 그 당시 중개보수도 영수증 서식이 법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하도 영수증을 안 주길래
복비 초과받고 이러길래 영수증 제도를 폐지하고 확인설명서에 보수를 적게 개정했지. 개정했는데 그때 법원행정처에서 이 대법원 규칙을 만들면서 그 중개사법 개정되기 전 것을 베껴버린 거예요. 잘못 베낀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교 양식에 따른 영수증 작성이란 특이한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중개사법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잘 나옵니다. 영수증 작성, 서명 날인하고 교부까지만 해. 여기는 또 5년 보존해라 이런 말은 없죠. 참 그건 내지 않아요. 영수증 서명 날인도 중개사법 등록인장 사용해야 되고, 보수 지급 시기가 작년에도 5월 달에 신설되었습니다.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라 시기를 정할 수 있는데 약정 없을 땐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대금 잔금 낼 때 말하는 거죠.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약정이 없으면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는 있고. 자, 실비란 것도 있는데 지나가시면 됩니다. 예규. 다음 금지행위. 이건 뭐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다 했네. 다 했어. 의뢰인 만나서 사건 카드 작성,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그리고 입찰대에서 1등, 그다음에 보수, 영수증 다 했죠, 지금. 다 했고 이제 다 끝났고 지금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의무. 자, 1번 밑줄 안 친 거는 상식적이니까 읽고만 지나가면 돼요. 2종 등록 신청하면 안 되지. 밑줄 안 치고 먼저 할게요. 4번 명의대여, 등록증 대여양도 하면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개공이 명의 사용. 그럼. 6번 뭔 소리가 모르겠네. 7번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회귀제 필수 기재사항 누락하지 마라. 뭐 이런 거지. 잘 안 내요. 너무 쉽잖아. 그래서 2번, 3번을 주로 내죠. 2번, 3번. 2번 내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다가 내가 매수 신청하면 안 돼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매수 신청 대리를 하는 물건이 있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왜 매수 신청을 해? 왜? 먹으려고요?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대리인으로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하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입찰을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들켜요. 금방 알지. 누가 알아 이걸. 금방 알아보지 이거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매수 신청 대리를 해서 보수를 받으려면 몇 등이어야 돼? 1등이어야 돼. 1등. 1등 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그리고 그것도 1등도 어떻게 1등해야 돼? 싸게 1등해야 되는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1등하는 쉬운 방법은 있지. 높게 질러버리면 되잖아. 압도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위인이 뭐래? 네가 뭐라고 그러지. 그러면 근소한 차이로 1등한 것처럼 꾸미면 되지. 그래서 개공이 아는 친구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친구한테 부탁해서 내가 내일 1등하는 내가 입찰을 하는데 내가 얼마에 지를 거다. 얼마에 지르면 이거는 압도적 1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에 네가 내 밑으로 살짝 들어가. 어차피 너는 2등 하면 떨어지는 거니까 보증금 돌려받고 가면 되는 거니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 술 한잔 사줄게. 이렇게 해서 개공이 입찰 대리 1등을 하고 친구가 밑에다 살짝 끼워 넣는 거야. 그래서 근소하게 1등하는 것 좀 꾸미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매수 신청 대리인 된 사건에다가 매수 신청하면 안 된다 이거죠. 다른 사람 시켰어도 안 되죠. 3번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 대리인 되는 것도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물건에 대리권 받고 하나 물건 들어가면 하나는 들러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542쪽 이제 나머지 짜투리 내용을 배웁니다. 자, 보증 설정해야 되니까 이제 보증 제도와 공제 사업을 배우는 거예요. 자, 1번. 대리인이 된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하다가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시켰다. 배상 책임이 있다. 당연한 거지. 자, 2번 별표. 보증 설정 언제 하느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증법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밑줄 친 게 중요하다고.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리인으로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라는 데 있잖아요. 이게.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 정확하게는 대리 등록 신청 전인데 법조문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밑줄 친 부분 잘 익혀놔야 돼.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 밑에 주의.
등록 신청제를 미리 해야 되는데 이어지는 말 중요합니다. 잘 색칠하세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렇게 틀리게 됩니다. 매우 주의하실 부분이고 꼭 외워야 돼. 틀린 지문까지 외워야 돼. 대리인으로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이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건 중개업이잖아요. 중개업인 거고 여기는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미리 보증 설정한다. 맞는 지문도 외워야 되고 틀린 지문도 외워야 된다고. 자, 밑에 보증 설정 금액. 법인 2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공인중개사 1억 이상 똑같네. 중개업이랑 똑같고. 그럼 양쪽의 보증 설정 금액이 같다. 이러면 5로 풀어야 되겠지. 다음 공탁금 3년 회수 안 되는 거 똑같네. 다 시험범위 들어갑니다. 3년 회수 안 된다. 5번도 똑같네. 개공은 매수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 주어라. 여기까지가 규칙. 밑에 있는 예규는 시험에 안 나와. 패스. 오른쪽도 패스. 패스하고 다음 공제사업 갑니다. 협회는 중개 쪽 공제사업도 하는 거고, 자, 매수신청 대리도 공제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매수신청 대리 공제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자, 2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해서 법원 행정처장 승인 얻어야 한다. 이 자리가 중개업이 누구 자리였죠? 국장. 중개업은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 국장 승인 얻으랬지. 여기는 법원 행정처장 맞아. 아까 등록관청은 지방법원장, 시도지사나 국장은 법원행정처장. 그렇군. 나머지는 뭐 지나가셔도 되는데 읽어만 드릴게요. 자, 3번 패스. 4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해라.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옛날에 국장 승인, 여기는 행정처장 승인 똑같아요. 이 부분을 공부 잘하면 공인중개사법이 잘 공부되면 더 쉽게 공부되는 거예요. 다 밑에 5번, 6번, 7번 다 패스. 자, 공제사업 범위 예규 패스. 지나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다 패스 다 지나가고 각종 의무로 왔습니다. 각종 의무. 저 밑에 이전 신고 시험이 안 나오겠네. 예규 패스. 자, 오른쪽에 신고 의무. 여기 시험이 나오겠네. 규칙. 좋아요. 자, 개공은 아래 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 그 사실을 신고해라. 뭐 이런 게 있네. 아래 사유가 있을 때마다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는 제도가 있네요. 지방법원장이 모르니까 중개사무소 이전. 그렇지. 지방법원장 모르니까 신고해야 되겠지. 중개업을 협회업. 그렇구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분사무소 설치 전부 다 중개업에서 있을 때들이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신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런 것들이에요. 각종 신고랑 이런 것들을 이럴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개공은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라. 다음 명칭 표시 주의 의무는 별표 중요합니다. 일단 밑줄 친 부분을 빼고 있겠습니다. 자, 등록한 개공은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다가 그 다음 줄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평소에는. 다시 개공은 사무소 명칭 간판에다가 법원의 명칭, 휘장 등을 표시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왜 만든 거예요? 그 변호사처럼 보일까 봐 그런 거예요. 별 걱정을 다 해. 우리를 누가 변호사로 봐. 어쨌거나 사무소 명칭 간판에다가 법원의 명칭, 휘장 등 쓰면 안 된다. 근데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쓰면 안 된다. 그럼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표시해도 된다. 밑에 주의해서 있는 시험에 나온 지문이야.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의 명칭, 휘장 등 표시할 수 있다. 5.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지도감독. 지도감독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자, 비교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세 줄만. 중개업 쪽의 지도감독. 중개업 쪽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했었냐면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협회와 지부와 시회를 모두 다 감독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또 시도지사가 또 등록관청이 모두 다 개공을 감독합니다. 이렇게 모두 다 개공을 감독합니다. 중개업은 이랬었다. 자, 근데 여기 어떻게 되느냐? 사실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나올지 모르니까 좀 정리해야 돼요. 자, 법원 행정처장은 누구를 감독한다? 협회를 감독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히읗은 히읗을 감독한다.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한다. 해보세요. 행정처장은 뭐? 협회를 감독합니다. 조금 민망하네요, 발음이.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한다. 자, 뒤로 갑니다. 지방법원장은, 자, 좀 발음을 좀 느끼하게 발음하겠습니다. 자, 지방법원장은 관할 안에 있는 협회 시도지부와 개공을 감독한다. 자, 지방법원장이 지부와 개공을 감독한다. 개. 자, 개. 지방법원장이 지부와 개공 감독합니다. 이게 바로 중개하고 좀 다르죠. 아까 협회, 지부, 지회는 국장이 다 있잖아요. 근데 협회는 행정처장만 하고 지부는 지방법원장이 감독하잖아요. 지방법원장이 원래 등록관청 자리였는데, 그래서 개. 근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지방법원, 경기도로 할까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지방법원이 경기도 남부를 전체 관할해요. 경기 남부 전체를 어떻게 지방법원장이 개공을 다 감독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래서 특이한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감독권의 위탁. 여기 감독의 위탁이 있어요. 중개업에는 감독권 위탁이 없어요.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지방법원장은 감독의 사무를 누구랑? 지원장과 협회, 시도, 지부에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이거는 이제 감독의 위탁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고, 지방법원장은 감독 사무를 지원장과 지부에 위탁할 수 있어요. 해서 읽어볼게요. 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쥐치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되니까 이게 쥐지입니다. 좀 민망합니다만 그렇게 하세요. 다시. 지방법원장은 감독 사무를 누구에게? 지원장과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원장과 지부는 실시 결과를 쥐치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GG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시험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은 지나가세요. 참고하시고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은 참고하시고 3번이 중요합니다. 자, 위탁받아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협회 시도지부. 시도지부가 위탁을 받았어. 위탁을 받아서 시도지부는 중개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저는 이걸 좀 비극이라고 봅니다. 현재 여러분 시도지부에서 소속돼 있는 자는 전부 다 개공들입니다. 근데 개공들이 중개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한다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젯밤에 지부장이랑 뭐 했죠? 한잔 어떻게 하셨어요? 한잔 했죠. 한잔 했는데 밤새 한잔하면서 우리 친하게 잘 지내게 그랬는데 어젯밤에 지부장은 저 인간이 하는 헛소리를 잘 기록해 두었다가 아침에 중개사무소에 조사를 하러 온 거 아닙니까? 왔더니 개공이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어젯밤에 술 그렇게 마시더니 아침 일찌감치 웬일 해장하시게 왔어요? 지부장이 해장은 이따 하고 일단 캐비넷 열어봐봐. 이 말도 이런 비극이 다 있습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자, 시작.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외워요. 앞으로.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해장하시게 거기다 그렇게 쓰세요. 써야 합격합니다. 뭐라고요?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해장하시게 이렇게. 자, 비극이 벌어졌다. 자,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한다. 지방법원장은 협회 시도 지부와 개공 감독한다. 지지개. 지방법원장은 지원장과 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지부는 위탁받아 출입조사할 수 있다.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해장하시게. 자, 행정처분 갑니다. 저 밑에 행정처분. 행정처분도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제 생각엔 행정처분에서 절동치가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문제를 내준다면 자, 지방법원장이 대리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 자, 1, 2, 3, 4, 4개 묶어보실게요.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세요.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 사유가 되었다. 저쪽 중기업 쪽에 결격이 됐다고. 그쪽에 결격되면 그쪽 등록 취소되니까 이것도 취소해야 하는 이거지. 두 번째, 폐업신고. 폐업신고하면 개공 아니니까 이거 취소하라 이거지. 그럼 이제 3번, 자격 취소되면 중기업도 등록 취소되니까 이것도 취소하자. 4번은 중기업의 등록이 이미 취소됐구나. 이것도 취소하자 이거지. 네 가지 상식적이에요. 자, 저쪽에 결격, 저쪽에 폐업, 저쪽에 자격 취소, 저쪽에 등록 취소되면 이거 취소할 거야. 자, 5, 6번 묶으시고 5, 6번은 당시가 중요합니다. 당시라는 글자. 자, 등록 당시 대리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 이 말은 이거 처음으로 매수 신청에 등록할 당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사실이 지금 밝혀진 거예요. 그럼 너는 그러면 그때 등록이 안 됐어야 되잖아. 그럼 너는 왜 지금 등록이 돼 있니? 그럼 너는 이건 부정 등록한 거지. 이게 부정 등록의 의미예요. 넌 등록 당시 요건을 갖추지 않았었네. 또 등록 당시 결격이 있었었네. 그럼 너 등록이 지금 안 됐어야 되지. 부정 등록이네. 절동치. 이렇게 외우세요. 당신은 절동치야.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요? 써요. 당신은 절동치야. 이렇게 외워요. 당신은 절동치야. 밑에 상등치,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거기는 1번과 2번만 묶어놔요. 등록 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등록 후 결격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임등치다. 당신은 절동치고 후는 임등치다 이 말이죠. 나머지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말아요. 못 외웁니다.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되고 밑에 업무정지도 보면은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어요. 업무정지를 하여야 한다도 있고요. 저 밑에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다도 있고요. 이런 것도 못 외웁니다. 외우기 어렵고 다만 절대적 업무정지라면 좀 상식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네. 중개사무소 휴업, 중기업 휴업, 자격정지, 업무정지 뭐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저쪽을 못하면 이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지. 그 기간 동안은.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행정처분 절차. 대리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 반납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업무정지 기간 별표. 업무정지 기간은 한 달부터 2년. 다시 한 달부터 2년이에요. 됐다 길어요. 1년이 아닙니다. 한 달부터 2년이 업무정지 기간이다. 밑에는 행정처분 절차니까 다 지나가고요. 오른쪽에 표시 제거.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자, 대리 등록 취소되면 사무실 내 외부에 대리의 뭐 표시를 다 제거해라. 등록 취소되면 분무기로 물 뿌린다면 다 긁어 없애. 긁어 없앱니다.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라고 출입문에 써야 돼. 동네 개방신 나갑니다. 업무정지라고 출입문에 써야 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까? 이게 중기업이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중기업은 등록 취소일 때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이런 건 있지만 여기는 표시를 다 제거하고 업무정지 받은 출입문에 쓰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 망하는 거죠. 다행인 것은 우리말로 쓰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불어, 이태리어, 뭐 포르투갈어 뭐 이런 거 쓰면 돼. 예? 뭐 아랍어로 쓰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랍어로 쓰세요. 지나가다 아랍 사람 만나면 니네 말로 업무정지 좀 써줘 봐봐. 잘 이렇게 기록이 잘 맞아뒀다가 이렇게 그리면 돼. 그리면. 네. 자, 보수, 패스. 다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제안 풀어보시고. 이 책이 다 끝났네요. 다 끝났고 기본 이론 다 했습니다. 기본 이론 다 있고 이제 이 책으로 심화 이론 한번 더 들어갑니다. 심화 이론 들어가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심화 이론은 총 28시간 정도로 예상합니다. 예상하는데 기본서로 진행이 되고 우리 지금 기본 이론은
기본 이론이 총 37시간 진행이 됐어요. 천천히 전 범위를 다 한 거죠. 여기는 빨리 전 범위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셨으면 바로 이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되고, 심오 이론은 좀 빨리, 그리고 이번에 못했던 것도 같이 좀 더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과정은 좀 기출문제, 기출문제집도 진행이 될 건데, 기출문제집 강의를 저는 심화 이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기출문제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는 뭐 이 과목에서 엄청 시험이 잘 나오니까요. 기출문제 강의할 때 혹시 여기까지 강의 지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셨으면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기출문제집에 이걸 같이 두 개 병행하는 거예요. 병행해서 예를 들어 심화 이론에 내가 오늘 3시간의 강의를 들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서 기출문제의 해당 부분의 문제를 풀어. 스스로 푸는 거예요. 스스로. 강의 말고 스스로 기출문제, 그 다음 부분에 이걸 먼저 듣고 그다음 이 부분의 문제를 풀어. 스스로 문제를 푸세요.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를 들어. 해당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입니다. 문제풀이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만 풀지 말고 문제는 같이 풀면 더 잘 풀려. 같이 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를 알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강의를 듣고 그만큼의 문제를 스스로 풀고 채점하지 말고 문제 강의를 들으면서 채점을 해. 채점을 하고 이건 이렇게 내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이렇게 알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만큼 또 듣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듣고 이렇게 이걸 두 개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나중에 기출문제집은 기출지문이 이번에 28회 기준으로 한다면 약 70%가 출제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고, 그럼 아직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지 않는 약 30% 가까이 되는 지문,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예상문제집으로 이제 역시 또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니까 예상문제집은 기출문제보다 난이도가 더 높죠. 당연히 높고,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장 문제를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의도 잘하고 책도 잘 만들고 그리고 문제도 잘 만들고 재밌기까지 하고 이렇게 다 갖춘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합니까?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제 생각엔 기본서 이보다 잘 만들어진 책 대한민국 한 권도 없습니다. 저는 각 출판사 책을 다 봅니다. 실제 다른 학원에서 제가 학원 지금 5군데 나가거든요. 5군데 학원에 출강을 하는데 학원에서 다른 출판사 책으로 강의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이 무크랜드 책은 학원용이 아니거든요. 학원용이 아니고 인강용이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 책 가지고 강의를 해요. 강의하는데 제가 깝깝해요. 이런 걸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합격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운도 중요하고 전 개인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또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보다 공부해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37시간 들어보셨잖아. 책 들어보시면은 어떻게 시험이 나오느냐. 노골적으로 정리가 다 돼 있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요. 뭐 제가 낸 문제가 아닙니다만 기출문제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올 것이냐. 예상이죠. 예상 문제를 이것과 완전 딴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아직 나오지 않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이다. 기출문제와 똑같은 문장 구조로 똑같은 문장의 어투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제 생각엔 우리나라에서 기출문제와 가장 유사하게 만드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진행하시면 나중에 고득점이 나옵니다. 작년 다 그렇게 합격했습니다. 다 합격했고, 뭐 불만 없었습니다. 한 번도 불만 없고 다 우리가 봤던 대로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온 지문 약 95% 적중시켰으니까 95% 정도. 95% 이외의 건 뭐냐? 안 배운 거 나오는 데도 있어요. 안 배우는 거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100% 다 하겠습니까? 95%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합격한다. 자, 우리 이제 심화이론 때 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